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코스피 3천선 붕괴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하락세를 겪으면서 10거래일 만에 3천선 아래로 장을 마쳤습니다. 올해 초 최고점인 3,266포인트를 터치한 이후 약 3개월가량 지루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여전히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전히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을 중심으로 변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했는데요. 경제 정상화 속도가 늦춰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코스피의 상승 동력이 다소 약한 상황에서 최근에 미중 갈등 그리고 유럽연합과 중국의 갈등 우려도 확대되면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에 불씨를 당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중국과 서방 국가들의 갈등으로 인해 2분기까지 횡보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야인스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가 오늘 10거래일 만에 3천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에서 변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감까지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끝나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병훈 전문가님, 이 유럽에서의 코로나, 이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되고 나서 또 이탈리아도 지금 심하고 그래서 오히려 꾸준히 좀 그동안 감소되다가 작년 지금 올해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표를 보면 유로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치라든지 보시면 꾸준히 이제 올라간 상태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올라갔다 좀 내려왔지만 유럽은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차트 7일 평균 보면 미국은 계속 빠지는데 확진자 수가 근데 파란색 오른쪽 파란색 보면 꾸준히 내려왔다가 오히려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차 유행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존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좀 늦게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그렇게 많이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직된 사회가 유로존이 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너무 안이하게 이제 백신 나오니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것 같다 백신도 했는데. 또 스톱되고 다시 했는데 재개했는데 안이하게 대응해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또 네.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확산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봉쇄 조치를 또 다시 한번 강화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네, 독일은 이제 4월 18일까지 봉쇄 조치 연장을 시켰고 프랑스는 지금 20일부터 프랑스는 계속 20일부터 하고 있는데 네. 프랑스도 계속 부활절인 4월 1일부터 5일까지 부활절이거든요. 그럼 부활절 대규모 또 모일까봐 그러네요. 아예 독일은 집 밖에 못 나게 봉쇄를 확 해버릴 거예요. 과거에 작년 3월달에나 가장 심할 때처럼 똑같이 독일은 지금 집행을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탈리아도 벌써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면 이탈리아도 4월 1일부터 5일 있으니까 유로존은 전부 다 기존에 하고 있다가 이제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장을 한든지 해서 강화를 시키고 있고 그래서 4월 1일부터 5일이니까 그 이후에 부활절에 모이면 그 네. 이후에 계속 4월 달에도 확산세가 계속 꺾이지 않고 올라간다면 오히려 뭐 백신의 효과보다도 계속 3차 유행 대규모 유행해버리면 아주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큰 거, 회복이 안 될 우려, 그리고 늦어질 우려. 그래서 전체 유럽도 빠지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이 유로존 때문에 제3의 확산이 유행이 경기 회복을 늦춘다. 뭐 이렇게 이제 막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도 유럽이지만 또 국내에서도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 재확산이 됐을 경우에 경기 회복에 다시 한번 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악재는 아니지만 워낙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증시를 다시 한번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하락한다. 유가까지 또
하락을 하면서 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WTI가 6%나 급락을 했더라고요. 이에 대한 부분도 우리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유가가 작년 3월 달에 뭐 마이너스 거 가고 10달러대, 그쵸. 13달러에서 가서 맞아요. 유가가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수급에 의한 그런 거죠. 제가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죽는 줄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급적으로 너무 놀랬죠, 그때는 다 같이. 그때 이제 워낙 수급적으로 미스매치가 되면서 일단은 청산하고 본다. 뭐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계속 그 이후에 꾸준히 올라왔잖아요. 이제 5월부터 이제 꾸준히 올라와가지고 지금 유가가 60달러 때 왔다가 70달러, 60달러 후반대 왔다가 지금 다시 하루에 7%씩 막 어제도 빠지고 이제 57달러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면 위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많이 내려왔을까? 이렇게 왜 내려올까? 그러면 이제 유가가 올라갈 때는 대다수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경기가 회복되는 가장 시그널이 먼저 보여주는 게 유가가 꾸준히 올라가면 과거에는 석유 소비를 많이 하게 될 기대가 되니까 경기 회복이 되면 네. 그럼 석유가 먼저 많이 소비가 되니까 공장도 돌려야 되고 뭐 옷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선행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선물부터 시작해 올라가는데 쭉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이 경기가 확실히 회복되구나. 유가도 올라갔으니까 그럼 물가도 올라가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되고 그러면 국채도 이제 사람들이 팔아서 가격은 이렇게 뛰고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계속 지금 이제 오히려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구나 이렇게 또 사람들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자료를 보면 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게 되면 보면 꾸준히 올라갔거든요. 그때 올라가다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도 몇 해 올라가다가 좀 꺾였는데요. 국채 금리도 최근에 1.7달러, 10년 1.7 갔다가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10년물 국채 금리도 안정하되 내려가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꺾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정말 유가가 밑으로 갈까 하향 안정할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결국은 그러면 유가가 더블 딥으로 막 지금 또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과거처럼 작년처럼 빠져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진 않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네. 기술적으로 그냥 조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왜냐하면 경기 회복이랑 하반기에 우리 이제 경기 회복은 본격화되는 기정사실입니다. 유로존은 뭐 이제 접종도 좀 그래 늦지만 그래도 네. 영국 접종은 아주 빨라요. 미국도 빠르고 영국도 접종률이 아주 높아지니까 결국은 여름 이후는 잡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그러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반기는 경기 회복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유가도 추가적으로 과거처럼 그렇게 빠지는 구조가 아니다. 이것은 수급적이다. 이렇게 좀 네. 이따가 이제 수급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네.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뭐 여러 가지 뭐 우려들 때문에 잠깐 출렁이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믿고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쯤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믿으면서 이로 인해서 유가라든지 앞으로 금리에 대한 움직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좀 시장의 분위기를 그래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하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나와주면 올라갈 것 같은데 이 경기 회복을 시켜줄 만한 재료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결과를 보고 자꾸 끼워 맞춥니다.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내려간 거예요. 네. 주가가 빠진 겁니다. 이렇게 또 분석하고 있다가 또 이제는 내려오니까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유가도 빠지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또 빠지는 거. 팬데믹이 또 오니까 유로존이 유행한다 그러니까 또 우려되고. 사실 어느 쪽에 그렇죠.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좀 헷갈리기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요. 해서 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니까 안정하고 이제 꺾였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금리가 올라가서 주가 내려갔으니까. 근데 이거 또 그거는 먹히지 않고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금리가 하향 안정화돼요. 근데 주식 안 올라가요. 근데 오히려 거기다가 팬데믹이나 여러 가지 또 그걸 갖다 대 가지고 이제 또 주가가 빠지면 경기 침체 우려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가도 빠지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현재 가장 큰 모멘텀은 백신 접종이 아주 가속화되고 본격화되고 지속적으로 접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벌써 1억 명 정도가 맞았기 때문에 네. 미국의 3분의 1 정도는 1차 접종을 했거든요. 거의. 그러면 미국도 가장 확실한 소비 대국인 미국이 3분의 1 접종하고 유럽도 영국도 거의 상당한 규모로 접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그렇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본격화되면 당연히 좋을 걸로 보이고 주요국 이제 코로나 백신 보건의 접종률 추이로 보면 네. 영국과 미국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접종과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세계 1등 국가 미국이 크게 접종해서 아마 여름에 독립기념일에 아마 우리나라 코로나를 극복했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을까 바이든 대통령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대다수가 여행도 마스크 뭐 접종한 사람 여행하라 그러면 여행도 할 수 있으니까 경제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정말. 이런 게 바로 그래서 그러면 7월이거든요. 그럼 주가는 미리 움직여요. 그래서 늦어도 6월달 중순 이후는 지수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뭐 대규모 추가 부양책은 뭐 3조 달러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논의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별로 할 걸로 보이고 그것도 한 모멘텀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대규모 경급 기존에 뭐 1,900달러도 했기 때문에 이제 3조 달러까지 한다면 경기 회복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회복되면 당연히 글로벌적으로 좋아질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가 하향 안정이 오히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기존에 60달러대 후반에 가게 되면 물가 상승을 자극해서 물가를 상당히 유가가 가장 중요한 물가 요소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저기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데 50달러 내외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50달러까지는 하이할 걸로 보이는데 밑으로 그러면 유가가 50달러나 45달러에서 55달러 사이에 머문다면 아주 이상적인 이제 세일가스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적자나지 않는 구조. 이익도 별로 안 나지만 적지 않는. 그러면 물가에 대한 자극이 찌그러듭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세도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에 보면 WTI 선물 미결제랑 및 선물 거래량 작년 400구 이후에 급증한다는 것은 네. 이 작년 400구 이후에 급증 이것은 바로 선물 미결제량의 이제 유가는 근원물과 이제 원원물 먼 물하고 짧은 물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주로 유가 롱 포지션으로 이제 유가를 이제 석유를 롱 포지션 사 가지고 실물 인도를 하니까 석유는 이제 WTI는 실물 인도를 합니다. 실물 인도를 하니까 멀리 있는 걸 사고 올해 롱 포지션에 이걸 사놓고 해치를 네. 하지 않는 거예요. 해치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들고 오다가 4분기부터 미결장 늘어나서 요번에 최근에 어제도 급락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내가 롱 포지션 계속 매수만 하고 있다가 그래서 사고 있다가 청산하는 거죠. 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생산을 하기 때문에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거죠. 작년에 바로 3월 달에 두려워서 공포에 의해서 유가가 이상한 현상을 벌어졌잖아요. 그럼 지금은 오래오래 들고 왔던 원원물들을 그냥 숏으로 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청산해 버리거든요. 이게 나서 청산 아니면 원을 해서 하면 되니까 실물 인도를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수급적인 측면으로 지금 유가가 급락하는 것을 봐야지 이것을 어떤 경기 위축이 유로존의 코로나19도 뭐 대유행하고 중국이 이제 유동성 해소 조치를 좀 하고 긴축이 들어가면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서 유가가 이렇게 급락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의한 거다. 수급에 네. 의한 것은 추세가 아니거든요. 수급은 매수와 매도의 수급은 단기적인 영향력을 줍니다. 중장기적인 영향력은 중기로 영향력은 어떤 물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장기적 영향 경기, 큰 경기의 흐름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 하반기 이후나 아니면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거로 보는데 그러면 유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40달러 때까지 20%나 총 30%, 70달러면 20달러죠. 그죠? 그러면 40달러 후반까지 내려오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수급에 의한 거래다. 그래서 꼭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하락이나 조정에 대한 부분을 너무 크게 우려하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준비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전략을 짜면서 어느 섹터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한마디로 이해를 시키면 네. 느닷없이 느닷없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렇게 오늘 아, 보고서 제목도 느닷없다. 있더라고요. 어떤 애널리스트가 아주 핵심적인 말이에요. 지금 와서 느닷없이 코로나19가 대유행한다고 관련된 꼭 수혜주를 막 사고 막 이래서 시즌 사고 막 이렇게 사면 이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이미 또 1년이나 지나온 그래서 이슈이고 그러면 새로운 이렇게 것이 생각하면 아니고. 완전히 뒷북 투자라는 거죠. 1년 지났는데 네. 작년에 해야죠, 그죠? 대유행에 지금 뭐 10만 명 하다가 유럽이 3만 명인데 하루 일찍 70% 줄었어요, 고점 대비. 그래도 없는 것보다 많지만 너무 지금 신경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포스트 코로나에 신경 써야 되죠. 코로나19 해소된 이후를 신경 써서 해야 되고 세상 어떻게 바뀔까? 패러다임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그것을 미리 매집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정기에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형주 빼고요. 모든 섹터는 뭐 경기 민감주, 2차 전지, 모든 있잖아요. 성장주 보든 별별 섹터 다 바이오 섹터부터 아니면 뭐 게임부터 다 모든 섹터는 돈의 힘으로 엄청난 개인의 돈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수혜주까지 전부 다 주가에 기반영됐어요. 주식이 다 반영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잘못 고르면 물린다는 겁니다. 물리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제가 겁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물립니다. 물리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작년만큼 이상. 그러면 고점에 물리면 손절 안 하고 있으면 끝없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근 들어 많이 올라온 주식을 산다면 뭐 10%나 아니면 12% 반드시 손절가를 해놓고 사든지 아니면 내려가면 물 탄다는 생각을 하고 하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나눠봤는데요. 지금 당장에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이렇게 코로나가 회복된 이후에 경제 회복이 된 그 이후를 또 생각을 하면서 그 시기를 대비하는 준비하는 시간을 또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관심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손절과 목표, 요 범위를 명확하게 선정을 해 두시고 대응 전략 잘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야인스톡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31분입니다. 뉴욕 증시 개장을 했고요.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현재 0.15% 상승하고 있고요. S&P 500도 0.39% 상승입니다. 나스닥까지도 0.43% 현재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 어제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 오늘은 좀 반등을 세를 보여주면서 강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에서의 주요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월이 어제 하원금융위원회 증언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또 한 번 발언을 했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만약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24일인 오늘도 상원금융위원회 증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발언까지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로 짚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EU, 유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럽연합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이런 신종 코로나19 백신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물량 확보를 둘러싸고 영국과 EU 간의 갈등이 조금씩 고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EU 집행위원회는 백신 접종률이 높거나 전염병 확산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수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백신 수출 허가제 개정안을 발표를 하기로 했고, 이로 인해서 백신 수출을 향후에 6주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유럽에 대한 코로나19 상황과 또 이런 백신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입니다. 인텔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반도체 공장 2곳을 더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이를 통해서 반도체 설계뿐만 아니라 제조 역량까지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도 시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게임스톱입니다. 게임스톱이 작년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서 회사는 경영진을 새로 영업한다든지라는 방법 등으로 변화를 계속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또 이와 함께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주식을 추가로 매각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게임스톱의 주가는 조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하락하는 모습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서비스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내용을 이제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안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올해 안에 미국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테슬라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주요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인텔의 주가 현재 4%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다우도 2% 상승입니다. 쉐보론과 보잉도 역시제 1%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캐터필러도 오늘은 2% 강세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S&P 500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 먼저 살펴볼까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오늘 7%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램 리서치도 오늘 5%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강승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KLA도 6% 상승이고요. 카니발이라든지 옥시덴탈 같은 종목들도 3% 넘는 5% 넘는 상승세 나오고 있네요.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까지도 7%대 상승세 계속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에서도 대부분 좀 상승하는 흐름들 나오면서 지수도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장 눈에 띄는 종목들은 인텔이나 ASML도 오늘 5%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네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뉴욕 증시는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들 현재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개장 상황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네, 동방박사의 길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최병훈 전문가님의 추천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진짜 요즘 시장 길 찾기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가는 듯 하다가 또 안 가고 안 맞아요. 가는 듯 하는 때 올라가고 네. 확실하게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렇죠.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계속 그때 맞춰서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너무 바빠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하려면.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엄청난 돈을 벌어요. 사실 장이 좋을 때도 먹고 지금 나쁠 때도 이렇게 행보할 때도 또 새로운 종목 사서 또 수익이 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돈을 내가 다 얻을 수 있죠. 살 때마다 그죠? 근데 그러려면 하루 종일 그렇죠. 시장만 맞아요. 쳐다보고 있고 쳐다봐도 실제로 맞아요.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단기를 한다면 정말 단기 잘하든지 아니면 장기 하면 장기. 그래서 사실은 지나고 나면 주식은 사실 90년 동안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올라온 게 바로 경제 성장이 끊임없이 됐거든. 전년 동기 대비 코로나 때 마이너스인데 그 전에는 네네. 항상
YOY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났어요. 경제 성장. 그리고 인구도 계속 증가됐고 지금까지 인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10년 뒤부터 인구가 감소할 거라고 이제 뭐 예측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벌써 1, 2하로 왔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인구도 증가되면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면 세계적인 생산량은 단 한 명이 태어나 그 한 명 쏘고 먹고 생산하게 되면 생산량 쪽에 한 명이 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은 좋은 주식은 그 실적이 좋으면 꾸준히. 끝없이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1, 2, 3, 4, 5, 10등 기업들은 막 2,000배씩 오르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1,200배 오르고 주가가.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 매일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좀 길게 보면 누구나 아무 지식도 없어도 그냥 단순히 그냥 실버 1등주를 이렇게 사놔도 돈은 벌어요. 그죠? 근데 이 주식을 사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맨날 내가 평가 손익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오늘 벌었네 내려갔네. 그리고 또 특히 초보자들은 만약에 1,000만 원치 샀는데 한 100만 내려갔어. 오중간 하다가 뭐 초용주 샀으면 100만 내려가거든요. 네. 그럼 100만이 깨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급하죠. 그죠? 급해지죠. 빨리 회복시켜야 돼. 그 여기저기 물어보고 해도 뭐 그래서 여기저기 막 토론방 있잖아요. 네이버나 아니면 이런 토론방 가가지고 별거 다 찾아봐자. 그거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 못하신 분들은 네. 그냥 좋은 주식을 사서 내려가면 좀 더 사고 비중 조절로 한 뭐 예를 들어서 1,000만이라면 한 3종목은 나는 하겠다 앞으로. 그러면 한 종목은 정말 장기로 하고 한 종목은 중기 투자를 뭐 몇 개월 정도 물려도 가져가는. 그다음 한 종목은 사고 팔고 빨리 사고 팔고 해야 되겠죠. 재미는 있어요, 그죠? 그럼 1,000만 원 가지고 안 깨먹고 계속 사고 네. 팔 수 있다면 얼마나 재밌어요. 도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죠? 어. 그래서 꾸준히 갈 수 있는 주식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이 동방건설길에서는 계속 결혼할 수 있는 네, 종목들, 꾸준히 그런 가는 거라든지 종목들을 추천해주고 계시죠. 아니면 그룹주들 위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룹주라는 것은 회사 대표가 횡령하지 않아요. 삼성 뭐 어떤 대표나 오너가 횡령한 뉴스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죠. 오래된 업력을 갖고 있고 네. 회사가 탄탄하고 경영자를 믿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임직원의 실력을 믿을 수 있고 그다음에 회사를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임직원들이 있는 그 기업은 결국은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를 돌파해 가지고 성장을 시키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1등은 삼성전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물려도 그냥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어저께 배워야 산다에서 심리 컨트롤 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96,400원 최고가인데요. 지금 81,000원이잖아요. 그럼 81,000원에 사면 92,600원 수익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저는 81,000원에 만약에 8조 1,000억을 사더라도 손절 안 해도 돼, 삼성전자는. 손절 안 하고 있으면 9조 6천억이 됩니다. 이게 이 장기 투자의 네. 비법인데, 네. 그래서 고점이 나와 있는 주식은 고성장,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 만약에 업황이 좀 나빠져도 끊임없이 성장시킬 수 있다든 아니면 업황이 산업이 계속 성장한다면 무조건 고점을 돌파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비밀 반도체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사상 고점 반드시 돌파합니다. 시가총액 맞죠. 그래서 저는 1,000조까지 갈 거라고 책에도 있으면 갑니다. 당연히. 진짜요? 그러면 네. 지금보다 2배는 가겠지, 그죠? 그리고 또한 이제 기존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종목들도 그런 겁니다. 대다수.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종목 제가 이제 결혼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고성장주를 쌀 때 사야 됩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 대다수가 한국전력을 사고 통신주를 사고 네. 이제 성장을 못하는 통신주나 한국전력 이런 거 사서 내가 배당을 먹겠답니다. 이거 가장 초보적인 사람들이에요. 돈을 못 버는 사람. 왜 그러냐면 회사가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배당 몇 프로 때문에 내가 평가손이 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고성장 주식은 내가 사놓고 만약에 10배 갔을 때 아니면 5배 갔을 때 1% 배당만 줘더라도 시가 배당을 주더라도 나는 5배 먹고 있기 때문에 나의 원금의 5% 배당을 받는 겁니다. 네네. 내 투자금에. 그럼 내가 예를 100억을 샀는데 500억 됐어요. 그럼 난 100억의 5%를 받는 거예요. 투자 금액에. 네.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바로 성장주의 저점에서 사서 몇 배를 갈 수 있는 주식을 계속 들고 있어서 배당을 받는 게 네. 꾸준히 성장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그런 종목인데요.
그걸 한번 기대가 공개하겠습니다. 됩니다. 채팅창에서 삼성전자 사야 하나 하셨는데 삼성전자도 한번 동방박사의 길에서 추천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사야 되는데 당장 간다고 사면 아니라 그러니까 꾸준히 그렇죠. 좀 더 긴 먼 미래를 보고 네. 계속해서 나와 함께 갈 종목으로 꾸준히 상승할 종목을 이제 그렇죠.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주식을 처음 들어오면 초보자잖아요. 주식 하나도 몰라요. 주문할 때. 요즘 만약 초보자들이 전화해가지고 정정 주문을 어떻게 해요? 정정 주문. 주식을 주문해놓고 체결이 네. 안 되니까 정정 주문에 정정 주문 어떻게 하냐고 정권사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초보자예요, 그죠? 그러면 시가총액 따라야 되는데 그 정도로 그래서 요즘 정권사 전화하면 통화가 안 돼요. 계속 가서 참 물어봐야 되거든. 그래서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1억 하든 10억 하든 삼성전자 아무 때 가게 사면 96,000 샀다 쳐요. 물려 있어도 손절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있으면 회복하고 그러다 보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또한 공부가 더 하면 그 다음에 계속 몇 년 동안 이제 삼성 SDI를 사라. 10만 원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네. 고성장이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도 그런 비슷한 종목이 고점은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앞으로. 이렇게 머리 아프고 좀 네. 답답한 시장에서 내 마음을 계속 편안하게 내가 물려도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워낙에 기업 자체가 사업 자체가 좀 탄탄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꾸준히 볼 수 있는 종목들. 자, 오늘 갈 길도 그런 종목입니다. 어떤 네. 종목일까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사실 게임주 가운데 좀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네. 종목이잖아요. NC소프트. 제가 게임주를 원래 바이오주를 최초한 게 HLB를 했고 그다음 두 번째 바이오주가 안 했거든요. 게임주도 처음에는 이제 컴투스를 했어요. 모바일 게임 시대에. 네. 그래서 10배가 갔는데 그다음에 NC소프트를 제가 토마토 TV에 와가지고 15년도 와가지고 가장 처음으로 중장기 종목으로 배워야 산다 해서 많이 얘기해드리고 그거 19만 대부터 20만 대 있거든요. 20만 대 제가 뭐라 그랬냐면 2천억치 사도 26만 원, 2,600이 사도 손절하지 않아도 된다. 배워서 한다. 그렇게 공부를 시켜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2015년도 이게 16만 7천인데 25만이거든요. 근데 16년도도 30만까지밖에 안 간 거예요. 20만, 30만. 여기 놀았는데 갑자기 17년도 뜨고 18, 19 안 가다가 작년에 급등해 버렸습니다. 100만 원도 결국에 그래서 이게 뚫었죠. 20만에서 100만 5배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20만 원에 만약에 내가 2억을 사 있다면 지금 10억이 되는 거죠. 10억인데 배당을 9%, 0.9% 줘요. 그러면 거의 내가 내 원금의 뭐 4.5% 거의 5% 받는 거예요. 그죠? 그 얼마나 줘요? 2억 해서 5%면 네. 좋잖아요. 그죠? 1,000만씩 받는데 국민연금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당이 낮아요. 그 0.9. 그런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갈지는 해야 되죠. 그러면 계속 성장하니까 104만 8천 원 반드시 돌파를 한다고 봅니다. 근데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올해는 이제 모멘텀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네. 세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NC 소프트가 80만 원, 100만 원 왔을 때부터 추가적으로 상승해야 될 이유가 과연 있을까 보면 기존에 20만 원대부터 제가 계속 58만 원 이야기한 것은 이제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이 회사는 NC소프트가 원래는 PC 게임, 온라인 게임의 왕자였어요. PC방은 다 리니지 게임 왕자였는데 네. 2015년도부터 이제 모바일 리니지 M 게임이 나오면서 이제 모바일 게임을 얘들은 2번이나 실패했다가 컴퓨터나 이런 게 잘했는데 늦게 했어요. PC 게임만 이제 고정해서 남들보다 2, 3년 늦게 시작해서도 개발자의 능력과 뛰어난 능력에서 있어서 결국은 모바일 게임의 리니지 M을 성공한 겁니다. 성공해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결국은 실적이니까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과연 이제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국내에서 또 일본 좀 인기가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 시장은 한정돼 있습니다. 인구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 엔터시나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일본에 진출해서 또 NC도 괜찮았으니까 앞으로 미주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진출해서 이게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성장할 걸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는 네. 해외 쪽에 성장이 이제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를 한 단계 여기서 한 주가 50% 이렇게 올라가려면 네. 그래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요. 이제
리니지 M도 당연히 계속 이제 진출하는데 이제 새로운 신작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리니지 2M도 오늘 뭐 대만, 일본부터 네, 네, 이제 그렇죠. 서비스를 그렇죠.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확실히 해외 쪽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인기에서 해외 당연히 되겠죠. 그죠? 공략을 또 그래서 하고 있고. 뭐 홍콩이다 뭐 대만 뭐 일본이 뭐 다른데 미주까지 가면 좋고요. 그래서 아직 미주는 좀 그런데 해외에서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 리니지 게임을 좀 이제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재미 리니지 뭐 1등 뭐 네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만 미국이나 유럽까지 성장 진출한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어디까지 갈지 뭐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 20조 정도인데 네. 좋고요. 그다음에 신작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작이 나와야 되는데 게임주는 항상 신작 모멘텀으로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신작 모멘텀 블레이드 앤 소울이 이제 본 게임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요 2분기에 이제 네.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2분기 또 리니지 2M 이제 매출 인식이 되거든요. 매출 인식되면서 2M 매출 인식 매출이 이제 2분기 확 늘어나요. 1분기는 영업이익이 한 줄 걸로 30%줄 걸로 보이고요. 실적이 그다음 매출액도 한 18%죠. 1분기는. 그럼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1분기 실적은 별로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주가는 그러지 않습니다. 2분기, 3분기가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2분기에 매출액이 60%, 이익이 한 70% 늘기 때문에 2분기의 모멘텀이 1분기 말부터 아니면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진입될 거예요. 늦어도 4월 말부터는 추세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EPS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84%, 내년에 60%. 그럼 내년까지 이익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럼 아주 좋은데 그래서 실적도 보시면 꾸준히 증가돼. 올해 내년이 모멘텀이 큽니다. 실적 모멘텀이. 네. 그동안 작년에 올라가고 주가 그동안 오랫동안 못 갔거든요. 그래서 좋은 상태에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100만 보시면 원을 뚫어낸 다음에는 그래 계속해서 조금 아래쪽으로 네, 내려왔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93만 원 정도에서 이제 장을 마쳤는데 앞서서 한 104만 원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104만 원 목표가 아니고요. 목표가 이 아니에요? 목표가는 네.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목표가가 127만 원은 반드시 찍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127만 원이 사실은 목표가가 아니라 지난번에 저가가 기존에 나왔다 갔기 때문에 이게 한 기본적으로 128만 원은 적정 주가의 목표가고 그래서 한 155만 원까지는 길게 뭐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다. 그럼 50% 정도 되거든요, 수익률이. 네. 근데 이것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공격적으로 산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87만 원까지 87만 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면 주봉상으로 밑에 하단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한번 빠지도 쉽게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사놓으면 분할 매수를 한 30% 비중해 놓으면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NC소프트입니다. 올해 뭐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고요. 또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 오늘도 이제 리니지 2M을 대만과 일본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략도 출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물론이고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가져가도 되는 종목으로 오늘 NC소프트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93만 6천 원에 장을 마쳤고 일단 전략은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87만 원까지는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좀 사드리면서 1차 목표가 한 128만 원, 조금 더 길게는 155만 원까지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NC소프트 오늘 동방박사의 길 함께 걸어가시면서 수익도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